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꿈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자는 이익선 교수님으로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자,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8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3의 물결을 집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쓰인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상들과 그 이유에 대해 상당 부분 설명해 줍니다. 또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미래 예견이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토플러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일반 대중이 토플러의 미래 예견이 곧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를 앞서가려는 리더나 이런 대표 대기업들은 그의 예견을 이뤄내기 위해서 앞서서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예견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중이 미래 예견을 믿는 까닭은 뭘까요? 그거는 결국 다양한 스토리를 근거로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 미래에 관한 예견이므로 단편적인 사실이나 통계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법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미래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EBS의 아이 사생활 제작팀에서 펴낸 아이 사생활은 뇌가 일반 문장보다는 스토리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보다는 스토리에 더 큰 흥미와 집중력을 보입니다. 1969년 바우어와 클라크의 실험에서 관련 없는 단어일지라도 스토리를 만들면 결국 우리 뇌가 더 많이 기억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암기한 사람들은 단어의 수뿐만 아니라 순서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여러분들은 꿔야 될까요? 당연히 스토리형 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미래에 펼쳐질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형 꿈을 만들면 우리 꿈은 더 강력한 예견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토리형 꿈에는 결국 무슨 힘이 있냐면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꿈을 스토리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창조의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혹자는 꿈이 생기기만 하면 죽어있던 열정과 의지가 솟아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나를 꿈이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꿈을 계획했다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결국 나 자신이 남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자는 경영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줄에 앉아 있는 한 학생은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당당하게 꿈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가 더 좋거나 입학 성적이 월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학생은 결국 뭐냐? 꿈을 당당하게 밝힌 것은 내가 대학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세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4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까지 대입 공부하느라 지쳤어요. 대학 4년은 남들처럼 적당히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노력 없이 바라는 소망이나 허황된 바람 정도로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창조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결국 스토리형 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를 주위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부모님한테 만약에 말한다면 부모님은 참 기특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저자는 얘기합니다. 괜히 스토리형 꿈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냐. 하지만 꿈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혹여나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꿈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적당히 살겠다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젊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뭐 시험이라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남은 30년, 뭐 40년을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30년의 결과보다는 결국 뭡니까? 3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스토리형 꿈을 향해 오늘이라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목적을 달성해내느냐의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목적이 달성 여부는 세상을 떠날 즈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곳으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전공, 직업, 취미, 좋아하는 것, 재능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꿈을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어떠한 재능이나 취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꿈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능이 없기에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문 실력은 늘어날 겁니다. 아마 언젠가 글쓰기가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직업, 재능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으나 컴퓨터에 관한 그의 식견은 그다지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의 고등학교 선배 워지니악은 당대 최고의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지능지수가 200인 천재로서 세계적 상품 매킨토시를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애플이 실질적인 두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잡스와 결국 역할 분담을 적절히 했다고 합니다. 또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뭐 선생님도 크고 작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때문에 의외로 자신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천시하며 미래를 향한 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너는 참 소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사랑스러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미래의 큰 인물이 될 거야.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며칠이라도 해보면 나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심리학에서 어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뭐 자존감에 대해서도 영상 한 2개 정도를 했습니다. 자,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자신을 결국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아무나라고 생각하는 한 꿈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는 결코 아무나가 될 수 없으며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결국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자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나는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에도 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게 결국은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생각의 틀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생각의 틀은 나이와 경험이 쌓여갈수록 결국은 고정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에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한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변해도 꿈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 처음부터 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 그에 걸맞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문학이나 음악, 예술적인 재능이 없으며 외국에 능통하지 못하고 인맥이 넓지 않은 평범한 나에게 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속단하지 마세요. 이러한 선입견이 결국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은 학생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저자는 미래의 나를 위한 꿈을 만들고 이루려면 미래를 창조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래의 나를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관한 나의 질문입니다. 개인과 관련돼서 미래의 납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문화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신입니다. 자, 가정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는 어떠한가?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자, 직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직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평생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심할 사항은 30년 후의 나는 결코 지금이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30년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의 나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또 노력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좀 부족하다면 30년간 매일 노력하면 결국 달인이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30년 의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건가요? 30년의 세월을 대충 흘려보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겨우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에 스포츠 중계나 뉴스 드라마를 시청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안 했다는 거죠. 주말에는 늘어지게 자거나 대충 그럭저럭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미래는 한결같이 노력하며 살았음에도 30년 후에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노력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30년 후에 분명히 지금이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는 분명해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삶의 목적으로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며 살 것을 결심한 사람은 발전이 조금 늦어도 지금과도 차원이 다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주의 리드 대학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중퇴했습니다. 학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큰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인이 되게 말겠다고 확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